여러분, 우리는 왜 경제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이 처음부터 나의 주머니 사정이 아닌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GDP, 금리, 환율 같은 지표들은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추상적인 국가의 언어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를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이 경제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국가와 개인의 주도권 싸움을 추적하며 왜 우리가 다시 경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쓰는 경제라는 단어의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곳엔 개인이 아닌 거대한 국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동양의 이른 국가 성립이 낳은 경세재민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2부에서는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는 부민사상이 사실은 국가를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했음을 분석합니다. 3부에서는 서양의 오이코노미아와 동양의 이단화 사마천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경제관을 복원해봅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현대의 복잡한 시장 구조 속에서 개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경제적 지혜가 무엇인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양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동양의 경제는 그토록 국가 중심적이었을까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경제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에서 경제는 경세지민의 약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죠. 이는 제갈량 같은 위대한 책사가 국가대사를 도모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왜 동양은 이토록 일찍부터 경제를 국가 통치와 연결했을까요? 그것은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국가 성립이 서구에 비해 매우 빨랐기 때문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대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일찍 등장했고 학문은 자연스럽게 군주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육가 철학의 궁극적 목표이자 국가 경영의 핵심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거대한 담론 속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은 국가 안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가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부민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 부민의 속뜻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대 동양의 통치자들이 민생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탄탄한 경제력 없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의 삶을 돌보는 것은 인도주의적 배려라기보다는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습니다. 당나라 태종의 이름 세민 역시 사회를 다스리고 서민을 위로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다스리는 주체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양의 경제학은 태생적으로 통치자의 성공을 위한 거시적 지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개인의 번영은 국가라는 커다란 엔진을 돌리기 위한 연료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중심의 사상이 실제 정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학파들의 논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경제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그는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한 뒤에야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는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회자되지만 그 목적지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토 확장입니다. 관중에게 백성의 부유함은 내부 안정을 꾀하고 통합된 군사력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백성이 풍족해야 다스리기 쉽고 그래야 국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본 것이죠. 결국 개인의 풍요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지표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도구적 경제관은 유가와 법가라는 상반된 학파 사이에서도 묘하게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국가를 가족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공자의 제자 유약이 백성이 풍족한데 군주가 어찌 풍족하지 않겠느냐. 고 한 말은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국가와 개인의 목표를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유교적 국가관에서 개인은 가족과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할 뿐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반면 법가는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너무 부유해서도 가난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딱 국가의 전쟁에 동원될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만 부를 허용하려 했습니다. 유가가 따뜻한 통제였다면 법가는 차가운 관리였습니다. 두 학파 모두에게 개인의 독립적인 번영은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국부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통합적 시각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순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자는 법가의 통제와 유가의 도덕을 통합하여 부국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부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국가와 백성이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농공상을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국부의 전체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것은 현대의 거시경제학과 매우 유사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논의에서도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국부의 성장은 통치자의 업적이었고 그 성장의 결과물은 국가 시스템을 통해 재분배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중심적 사고는 근대 서양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역시 초기에는 정치경제학이라 불렸습니다. 이 학문의 목적은 국민과 국가가 충분한 수입을 얻도록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스미스 역시 모든 나라의 경제학적 목적이 국가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비록 서양에서 시작된 현대 경제학이지만 초기에는 동양의 경세재민과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는 동양과는 다른 강력한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미처 성립되기 전부터 뿌리내린 개인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경제학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 그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국가를 말할 때, 아니, 경제의 본질은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외친 동양의 이단아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천입니다. 그는 웍사기엇의 외화신결정을 통해 재물과 이익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농공상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자가 되면 도덕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가난하면 수치심이 따른다는 그의 말은 당시 국가주의적 유교사회에 던진 폭탄 같은 선언이었죠. 동양에서도 비록 비주류였지만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부가의 논리는 이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으로 눈을 돌려보면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개인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서양의 이코노믹스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왔습니다. 재산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를 뜻하는 네마인의 합성어죠. 동양의 경제가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었다면 서양의 경제는 나의 가정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사용자님의 통찰처럼 서양은 동양에 비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이 늦었습니다. 폴리스 중심의 분산된 체제에서 개인과 가족은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했고 경제는 국가의 정책이기 이전에 가장이 반드시 갖춰야 할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경제학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개인 중심의 경제관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계수단을 확보하여 철학활동과 정치 참여에 필요한 자유시간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경제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한 든든한 기초였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가정을 잘 관리하는 오이코노모스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군대를 이끌거나 국가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았기에 개인의 경제적 역량이 곧 사회적 신뢰의 척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실용적인 경제지혜는 유대인의 전통과 성경 속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화면에서 경영의 정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잠언에 나오는 유능한 여인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녀는 부동산을 조사해 사고 포도원을 직접 일구며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파는 독립적인 경영자입니다. 이는 유대사회가 경제활동을 근면과 지혜의 실천으로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국가라는 보호막이 없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집중했고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유대인의 경제적 지혜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의 힘, 그것이 바로 서양 경제학의 한 축을 이루는 뿌리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흐름이 만나는 현대의 문턱에 섰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시대, 우리는 어떤 경제학을 가져야 할까요? 이어서 마지막 파트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16세기 이후 국민국가가 부상하면서 다시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전 지구적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더 이상 가정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변화에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동양의 경세재민이 말하는 거시지표와 서양의 오이코노미아가 말하는 개인의 생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오르는데 왜 나의 지갑은 얇아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숙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현대 경제학의 핵심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모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경제학은 국가 통치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산,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경제학자입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거시적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삶의 주권자로서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미시적 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나 하이에크가 말한 자생적 질서는 결국 수많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던 동양적 경제재민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현대의 경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개개인이 시장에서 교환하고 조정하며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이 무대가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데 머물러야 합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나와 우리 가족의 생존과 번영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번영이 모여 국부의 성장을 이룬다는 사마천의 꿈이 이제야 비로소 현대의 시장 경제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적인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의 국가 중심 경제관과 서양의 개인 중심 경제관이 걸어온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일찍 성립된 국가가 경제재민의 의무를 강조했다면 늦게 성립된 국가는 개인에게 오이코노미아의 지혜를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유산을 모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가지되 결코 그 속에 나의 삶을 매몰시키지 마십시오. 경제학의 진짜 목적은 국가의 수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족의 존엄한 생존과 빛나는 번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던 경제학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혜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재민의 책임감과 오이코노미아의 실천력을 겸비한 주체적인 경영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